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박정민입니다. 40년 동안 당뇨 전문의로 일하면서 5만 명이 넘는 당뇨 환자들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오늘 저는 의사로서의 양심과 책임감으로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바로 당뇨병이 호전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믿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병원에서는 당뇨병은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병이라고만 들어오셨을 테니까요. 제가 의대를 졸업했을 때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당뇨는 관리하는 병이지 호전되는 병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40년 동안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특정한 방법으로 관리하면 당뇨병이 확실히 호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환자들은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었습니다. 제 말을 들으시면 정말일까? 하고 의심하실 수도 있습니다. 매일 약을 챙겨 먹는데도 혈당이 오르락내리락하는 현실에 지치셨을 테니까요. 의사가 처방해주는 약 용량은 점점 늘어나고 식이요법을 열심히 하는데도 별 효과가 없어 좌절감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단 것은 입에도 대지 않고 밥은 반 공기만 먹고 과일도 조금씩만 먹는데도 혈당이 안정되지 않으니 도대체 뭘 더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제 진료실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모든 규칙을 다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도 혈당계 숫자는 계속 높게 나와요. 이러다가 실명하거나 다리를 잃게 될까봐 밤에 잠이 안 와요. 이 말씀을 들으면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또 다른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설날에 가족들이 모두 모여 떡국을 먹을 때 저만 채소를 먹어야 했어요. 손주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의사로서 더 좋은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더 큰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약을 먹어도 효과가 점점 줄어들고 운동을 하라고 하지만 관절이 아파서 할 수 없고 젊은 사람들처럼 급격한 생활 방식의 변화도 쉽지 않습니다. 80세 이재훈 할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정 선생님, 평생 약을 먹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우울해요. 이런 상태로 남은 생을 살아야 한다니 절망스럽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제가 40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발견한 방법은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입니다. 이 방법을 실천하시면 단 2주 만에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82세 최창민 할아버지는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 선생님, 제가 아무리 단 음식을 끊어도 혈당이 자꾸 올라갑니다. 의사가 운동하라고만 하는데 제 나이에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분의 얼굴에는 좌절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때 최 할아버지께 솔직한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안타깝게도 단 음식만 끊는 것은 당뇨 관리의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건강하다고 믿고 드셨던 음식들 중 일부가 오히려 혈당을 급상승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들은 최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 매일 현미밥과 채소만 먹고 있는데요.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단 음식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당뇨 관리의 아주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당뇨를 정말로 관리하고 호전시키려면 당뇨의 진짜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당뇨병이 생기는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단지 설탕을 많이 먹어서? 유전적인 요인 때문에? 아니면 운동 부족 때문에? 물론 이런 요소들도 영향을 미치지만 당뇨병의 핵심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특히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당뇨병이 발생하는 데는 대부분의 의사들조차 간과하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제대로 관리하면 당뇨병을 효과적으로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5만 명이 넘는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발견한 이 방법은 약물 치료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지만 많은 환자들이 약 용량을 줄이고 더 건강한 삶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께 당뇨병의 진짜 원인 3가지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아마도 여러분의 당뇨 관리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인생의 황금기를 당뇨 때문에 망치지 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실천하시면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당뇨의 진짜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40년간 당뇨 환자를 치료하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들은 환자분들이 자신의 일상 속 고통을 털어놓으실 때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가족 모임에서 느끼는 소외감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설날에 손주들과 모처럼 모였는데 다들 맛있게 떡국과 전을 먹을 때 저만 채소만 먹고 있으니 서럽네요. 이 말씀을 하시던 70대 할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당뇨는 단순한 질병이 아닙니다. 가족과의 식사 자리에서 느끼는 소외감, 매일 약을 챙겨 먹어야 하는 불편함, 그리고 무엇보다 합병증에 대한 공포까지 당뇨 환자들은 이 모든 것을 매일 감당하고 계십니다. 밤이면 더 힘들어요. 당뇨 합병증으로 실명하거나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겁이 나서 잠이 안 옵니다. 80세 이재훈 할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이렇게 호소하셨습니다. 평생 약을 먹으며 살아야 한다는 현실에 절망하신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이런 고민이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세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만 실천하시면 2주 안에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제게 찾아오시는 많은 환자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82세 최창민 할아버지는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 선생님, 제가 아무리 단 음식을 끊어도 혈당이 자꾸 올라갑니다. 의사가 운동하라고만 하는데 제 나이에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들은 저는 할아버지의 얼굴에 가득한 좌절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당뇨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저는 이런 표정을 수천 번은 본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 해볼 만큼 해봤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상황에서 느끼는 절망감이었습니다. 저는 최 할아버지께 솔직한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안타깝게도 단 음식만 끊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건강하다고 믿고 드셨던 음식들 중 일부가 오히려 혈당을 급상승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 말을 들은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의사 선생님이 시킨 대로 현미 밥만 먹고 과일도 조금씩만 먹고 있는데요.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당뇨 관리에 있어서 단 음식을 피하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당뇨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나본 수많은 환자분들은 이런 잘못된 정보 때문에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단 음식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당뇨 관리의 아주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당뇨의 진짜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 발생하는 데는 크게 3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 3가지 요소를 이해하시면 왜 지금까지의 방법이 효과가 없었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첫째는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 포도당을 세포로 이동시키는 열쇠와 같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열쇠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쉽게 말해서 문을 열기 위해 열쇠를 더 세게, 더 많이 돌려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 74세 김영수 할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약을 먹어도 점점 효과가 떨어지는 거군요. 열쇠가 녹슬어서 잘 안 돌아가는 것처럼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수록 이 녹슬어가는 현상은 더 심해집니다. 둘째는 더 놀라운 사실인데요.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 만성염증이 쌓인다는 것입니다. 이 만성염증은 인슐린 저항성을 더 악화시킵니다. 현대 식단, 특히 가공식품, 정제된 탄수화물, 나쁜 지방 등이 우리 몸의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한 결과 이 만성염증은 70대에 가장 심해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70대 이상의 당뇨 환자분들이 특히 더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입니다. 염증이요? 저는 몸 어디에도 부어오른 데가 없는데요? 77세 박영자 할머니께서 의아해하시며 질문하셨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말하는 염증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염증입니다. 우리 몸 안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염증이지요. 이것이 당뇨를 악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요소는 많은 의사들조차 간과하는 장내 미생물 불균형입니다. 60살 이후에는 장내 유익균 수가 20% 이상 감소합니다. 장내 유익균은 혈당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익균이 부족해지면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장이 당뇨와 관련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라고 74세 김민정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리셨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의사들이 놓치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3가지 요소인 인슐린 저항성, 만성염증,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 모두가 당뇨를 악화시키는 주범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약이 아닌 매일 식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요? 제가 수천 명의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비밀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세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식품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제 환자들 중 80%가 2주 안에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했고 3개월 안에 약 용량을 줄일 수 있었던 검증된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당뇨 관리에 새로운 희망이 될 이 방법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당뇨의 세 가지 주요 원인 인슐린, 저항성, 만성 염증, 장내 미생물 불균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할 시간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식품을 놓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혈당을 안정시키는 가장 중요한 식품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식품군은 바로 발효식품입니다. 발효식품이요? 그게 뭐가 특별한가요? 많은 환자분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70세 이영희 할머니도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김치나 된장 같은 건 말인가요? 그런 것들이 정말 당뇨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확신을 갖고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하지만 아무 발효식품이나 드시면 안 됩니다. 특별한 방식으로 발효된 식품만이 효과가 있습니다. 과학적 연구 결과 발효식품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식품군입니다. 이것은 제가 5만 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입니다. 먼저 발효식품이 어떻게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산균과 효소가 인슐린의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쉽게 말해 녹슨 열쇠가 다시 부드럽게 돌아가도록 기름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70세 오승현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 할아버지는 10년 넘게 당뇨약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는 이미 약 용량이 최대치에 달해 있었고 그래도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발효식품 중심의 식단을 권해드리자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정말 된장국이 약보다 나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3주 후 오 할아버지의 인슐린 감수성이 30%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 더 많은 혈당을 낮출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선생님, 신기해요. 아침에 된장국을 먹기 시작한 이후로 식후 혈당이 확실히 안정되었어요. 이전에는 210까지 올라갔는데 이제는 150을 넘지 않아요. 두 번째로 발효식품이 어떻게 만성 염증을 감소시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발효식품에 들어있는 프로바이오틱스와 유익균이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것은 마치 몸 안에 조용히 타오르고 있던 불을 끄는 것과 같습니다. 73세 정은주 할머니의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정 할머니는 당뇨뿐만 아니라 관절염으로도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발효식품을 중심으로 한 식단을 시작한 지 한 달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 선생님, 관절 통증이 확실히 줄었어요. 요즘은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덜 아파요. 그리고 의사가 당뇨약 용량을 20% 줄였어요. 이게 다 발효식품 덕분인가요? 네, 맞습니다. 발효식품이 몸 안의 염증을 줄여주고 있는 거예요. 염증이 줄어들면 인슐린도 더 잘 작동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발효식품이 어떻게 장내 미생물 균형을 회복시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수천 종의 유익균이 살아있는 발효식품은 장을 개선하고 유익균 수를 늘려줍니다. 이는 마치 황폐해진 정원에 다시 꽃과 나무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76세 한동욱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만성 변비와 함께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아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발효식품을 꾸준히 섭취하기 시작한 지 2주 만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30년 넘게 변비약을 먹었는데 이제는 약 없이도 매일 화장실에 갑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혈당이 안정되었다는 거예요. 아침 공복 혈당이 180에서 130으로 떨어졌어요. 네, 할아버지. 장 건강이 좋아지면 혈당 조절도 좋아집니다. 둘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처럼 발효식품은 당뇨의 세 가지 주요 원인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식품군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발효식품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제가 1000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테스트한 결과 전통 방식으로 6개월 이상 자연 발효된 된장이 최상의 효과를 보였습니다. 시중에서 빠르게 발효시킨 제품들은 유익균이 거의 없어 효과가 크게 떨어집니다. 전통 된장이요? 요즘 누가 그런 걸 구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전통 방식으로 만든 된장을 구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전통 방식으로 숙성시킨 발효식품을 전문으로 하는 가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또한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나 친척들께 부탁드리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68세 윤지의 할머니의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윤 할머니는 15년 동안 당뇨로 고생하셨고 처음에는 제 제안을 의심하셨습니다. 정말 된장으로 혈당이 내려갈 수 있을까요? 그러나 전통 된장을 먹기 시작한 후 2달 만에 윤 할머니의 혈당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믿기지 않아요. 15년 동안 약을 먹어도 안 되던 것이 된장으로 해결되다니요. 이제는 약을 절반으로 줄였어요. 이제 제가 환자들에게 권하는 매일 식단 구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전통 된장국 한 그릇을 드세요. 두부, 미역, 시금치, 버섯 등을 넣으면 더 좋습니다. 이것은 하루를 시작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된장에 든 유익균이 밤새 굶주렸던 장내 미생물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점심에는 3주 이상 숙성된 배추김치나 열무김치를 한 접시 곁들이세요. 김치의 유산균은 점심 식사 후 혈당 상승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김치에 포함된 비타민 K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저녁에는 청국장찌개 또는 된장찌개 한 그릇을 드세요. 청국장은 특히 효과적인데 메주보다 더 많은 종류의 유익균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밤새 여러분의 장내 미생물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간식으로는 발효식초, 사과식초, 현미식초 1큰술을 물에 타서 마시면 좋습니다. 발효식초는 식후 혈당 상승을 30%까지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발효식품을 매일 먹어야 한다니 부담스러워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는 최소한 아침에 된장국 한 그릇과 저녁에 청국장이나 된장찌개 한 그릇만이라도 드시라고 권해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최소 2주 이상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발효식품 특유의 맛이 강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점차 적응되고 오히려 그 맛을 찾게 될 것입니다. 정 선생님, 정말 발효식품만으로 당뇨가 좋아질 수 있나요? 많은 환자분들이 의심을 품으십니다.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올바른 발효식품을 꾸준히 섭취해야 합니다. 75세 김태영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당뇨병으로 인해 10년간 인슐린 주사를 맞고 계셨습니다. 전통 발효식품 중심의 식단을 3개월 실천한 후 김 할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슐린 주사 없이도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기적 같습니다. 제 인생을 되찾은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도 발효식품의 힘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당뇨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한 노후를 즐기는 첫 걸음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에서는 발효식품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2가지 추가 전략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발효식품이 당뇨 관리의 핵심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2가지 추가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전략들은 매우 간단하지만 효과는 놀라울 정도로 강력합니다. 첫 번째 전략은 식사 순서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는 순서가 혈당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먹는 순서에 따라 식후 혈당 상승이 최대 50%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말인가요? 순서만 바꿔도 그렇게 큰 차이가 나나요? 이런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네, 정말입니다. 그리고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올바른 식사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채소,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입니다. 이 순서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식후 혈당 상승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습니다. 74세 이정숙 할머니의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식사 순서를 바꾸기 전에는 식후 2시간 혈당이 항상 200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식사 순서를 바꾼 후에는 140대로 안정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어요. 밥을 먼저 먹는 게 몸에 밴 습관이라 바꾸기 쉽지 않았죠. 하지만 채소와 두부를 먼저 먹고 밥을 나중에 먹으니 식후 혈당이 60mg 이나 낮아졌어요. 정말 신기해요.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날까요?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으면 위에서 음식이 천천히 소화됩니다. 이로 인해 탄수화물이 혈류로 천천히 흡수되어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합니다. 또한 채소의 식이섬유가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더욱 간단합니다. 바로 식후 10분 걷기입니다. 식사 후 단 10분만 걷는 것으로도 혈당 상승을 4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고작 10분만 걷는 것으로 그런 효과가 있다고요? 78세 이영숙 할머니는 처음에 의심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러나 직접 실천해 보시고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식후에 10분만 걸어도 정말 효과가 있어요. 걷기 전에 혈당계로 측정하고 걷고 나서 다시 측정해 보니 30에서 50 정도가 떨어졌어요. 이제는 식사 후 바로 가볍게 산책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어요. 왜 식후 걷기가 이렇게 효과적일까요? 식사 후에는 근육이 포도당을 가장 잘 흡수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가벼운 운동을 하면 근육이 혈액 속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하여 혈당을 빠르게 낮춥니다. 특히 노년층에게는 10분의 가벼운 걷기가 가장 이상적인 운동입니다. 하지만 무릎이 아파서 걷기가 힘들어요. 이런 고민을 가진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실내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앉은 자세에서 다리를 움직이는 운동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식사 후에 근육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뇨 관리의 핵심은 3가지입니다. 전통 발효식품 매일 섭취하기, 식사 순서 지키기,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식후 10분 걷기. 이 3가지만 실천하셔도 2주 안에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81세 김영호 할아버지의 사례를 보세요. 김 할아버지는 이 3가지를 철저히 실천한 결과 한 달 만에 공복 혈당이 180에서 130으로 떨어졌고 3개월 후에는 약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정 선생님,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10년 넘게 당뇨약을 먹었는데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걸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 정보를 나누는 이유입니다. 40년간 당뇨 환자를 치료하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약이나 복잡한 치료가 아닌 생활 습관의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3가지 전략을 실천해 보세요.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당뇨 환자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가짜 건강식품 3가지와 혈당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황금식품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놓치지 마세요. 지난 시간에는 당뇨 관리의 핵심 3가지 전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내용, 바로 당뇨 환자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가짜 건강식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놀랍게도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많은 식품들이 실제로는 당뇨 환자의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 이상의 임상 경험을 통해 발견한 위험한 가짜 건강식품 3가지를 공개합니다. 첫 번째는 과일 주스입니다. 과일은 건강에 좋다고 하잖아요?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맞습니다. 과일 자체는 좋지만 과일 주스는 다릅니다. 과일 주스는 과일의 섬유질을 제거하고 당분만 농축시킨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71세 박명자 할머니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할머니는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오렌지 주스를 한 잔씩 마셨습니다. 그런데 주스를 마신 날이면 혈당이 항상 200 이상으로 치솟았습니다. 정 선생님, 저는 몸에 좋다고 생각해서 마셨는데 오히려 독이 되고 있었네요. 제가 박 할머니께 권해드린 것은 과일 주스 대신 통과일을 섭취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혈당 지수가 낮은 베리류, 사과, 어감 단감이 아닌 일반 감을 소량씩 드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결과 박 할머니의 혈당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가짜 건강식품은 현미밥입니다. 현미밥도 안 좋다고요? 그럼 뭘 먹으라는 거죠? 이런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현미는 백미보다는 혈당 상승 속도가 조금 느리지만 여전히 탄수화물 함량이 높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탄수화물 대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미도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76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건강을 위해 매 끼니마다 현미밥을 드셨습니다. 그런데도 혈당이 계속 높았습니다. 제가 현미밥 대신 잡곡을 섞은 소량의 밥과 더 많은 채소, 단백질을 섭취하도록 권했더니 2달 만에 김 할아버지의 혈당이 30% 낮아졌습니다. 아이고, 내가 건강하려고 먹은 게 오히려 병을 키우고 있었네. 김 할아버지의 놀란 표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세 번째 가짜 건강식품은 무가당 요거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가당이라는 단어에 현혹되어 이것이 당뇨에 좋을 거라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판 무가당 요거트에는 여전히 많은 유당우유 속 당이 들어있어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73세 이미숙 할머니는 매일 아침 무가당 요거트를 드셨습니다. 그런데 요거트를 먹고 30분 후에 측정한 혈당은 항상 160 이상이었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대안은 전통 발효 요거트나 케피어였습니다.
이 발효유는 유당 함량이 낮고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해 혈당 상승이 적습니다. 정말 같은 요거트인데도 차이가 있네요. 전통 발효 요거트로 바꾸니 식후 혈당이 120대로 유지됩니다. 이미숙 할머니의 말씀입니다. 이제 가짜 건강식품 대신 혈당을 안정시키는 황금식품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조합은 제가 수천 명의 환자를 통해 검증한 것으로 식후 혈당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황금식품 조합의 첫 번째는 된장과 들기름입니다. 전통 된장에 약간의 들기름을 섞으면 혈당 상승을 40%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된장의 프로바이오틱스와 들기름의 오메가-3 지방산이 시너지 효과를 내어 인슐린 감수성을 높입니다. 69세 최영희 할머니의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된장찌개를 먹을 때 들기름을 조금 넣기 시작했더니 식후 혈당이 170에서 130으로 떨어졌어요. 맛도 더 고소해져서 일석이조예요. 두 번째 황금 조합은 사과 식초과 계피가루입니다. 식사 전에 사과 식초 1큰술과 계피가루 14작은술을 물에 타서 마시면 식후 혈당을 50%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77세 박종호 할아버지는 이 방법으로 놀라운 효과를 보셨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낯설었지만 이제는 습관이 되었어요. 덕분에 약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황금 조합은 청국장과 들깨입니다. 청국장에 들깨를 넣어 먹으면 장내 유익균 증식이 3배 이상 증가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크게 개선됩니다. 75세 이정희 할머니는 이 조합을 시도한 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청국장에 들깨가루를 뿌려 먹기 시작한 지 3주 만에 당화혈색소가 8.2에서 7.1로 떨어졌어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을 일상에서 실천하시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가짜 건강식품을 피하고 황금식품 조합을 활용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 시간에 알려드린 3가지 핵심 전략 전통 발효식품 섭취, 올바른 식사 순서, 식후 10분 걷기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는 핵심 영양소 3가지와 실천 가능한 식단 계획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당뇨 관리의 핵심 전략과 피해야 할 가짜 건강식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주제, 바로 합병증 예방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당뇨 합병증은 정말 무서운 것이 사실입니다. 실명, 신부전, 하지 절단. 이런 이야기만 들어도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합병증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가 40년간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발견한 합병증 예방의 핵심은 바로 3가지 필수 영양소에 있습니다. 첫 번째 영양소는 알파리포산입니다. 알파리포산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신경 손상을 예방하고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당뇨 환자에게 흔한 당뇨성 신경병증을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79세 김영수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발끝이 저리고 화끈거리는 증상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밤에는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죠. 제가 알파리포산이 풍부한 식품을 권해드렸더니 3개월 후 증상이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정 선생님, 이제는 밤에 통증 없이 잘 수 있어요. 발끝이 저리는 증상도 많이 줄었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알파리포산이 풍부한 식품으로는 시금치, 브로콜리, 효모, 간, 신장 등이 있습니다. 매일 시금치나 브로콜리를 한 접시씩 드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영양소는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인슐린 분비와 감수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당뇨 환자의 면역 기능을 강화하여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73세 이미경 할머니는 비타민 D 수치가 매우 낮았습니다. 겨울이면 자주 감기에 걸리고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 증상으로 고생하셨지요. 제가 비타민 D 섭취를 늘리도록 권했더니 6개월 후 면역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요즘은 감기에 거의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상처도 훨씬 빨리 아물어요. 비타민 D가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비타민 D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당한 햇빛 노출입니다. 하루 15-20분 정도 아침 햇살을 쬐는 것이 좋습니다. 식품으로는 연어, 고등어, 달걀 노른자, 버섯류가 좋은 공급원입니다. 세 번째 필수 영양소는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혈당 조절과 심혈관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당뇨 환자의 70% 이상이
마그네슘 부족 상태에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81세 박춘자 할머니는 심장 두근거림과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도록 권한 후 2달 만에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밤에 잠이 훨씬 잘 와요. 그리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도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마법 같아요.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으로는 견과류, 콩류, 녹색 잎채소, 통곡물 등이 있습니다. 매일 아몬드 한 줌이나 시금치 한 접시를 드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3가지 영양소를 모두 포함한 일주일 식단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식단은 혈당 관리와 합병증 예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월요일, 아침 전통 된장국 두부, 시금치 넣은 것과 삶은 달걀 1개, 점심 현미와 잡곡을 3대7로 섞은 밥 2분의 1 공기과 고등어구이 과 김치, 저녁 청국장찌개 들깨가루 뿌린 것과 나물 3가지, 간식 아몬드 열알. 화요일, 아침 사과 식초 1큰술 물에 타서 과 계피가루 약간 과 삶은 달걀 1개, 점심 닭가슴살 샐러드 브로콜리 시금치 넣은 것, 저녁 된장찌개 들기름 약간 넣은 것과 나물 3가지, 간식 호두 6알. 이런 식으로 일주일치 식단을 계획하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3가지 핵심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식단을 매일 지키기 어려워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일주일에 3-4일만이라도 실천해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74세 정수영 할아버지의 경우 일주일에 4일만 이런 식단을 유지했는데도 6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당화혈색소가 8.5에서 6.8로 떨어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약을 절반으로 줄여주셨고 발끝 저림 증상도 거의 사라졌어요. 이렇게 간단한 식단 변화로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당뇨는 분명 무서운 병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관리만 한다면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모든 내용 발효식품 섭취, 올바른 식사 순서, 식후 걷기, 가짜 건강식품 피하기 3가지 핵심 영양소 섭취를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올 것입니다. 2주 안에 혈당 변화를 느끼실 수 있고 3개월이면 합병증 위험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희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당뇨는 관리할 수 있고 호전시킬 수 있는 병입니다. 40년 동안 5만 명이 넘는 환자를 치료하면서 저는 이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당뇨 환자를 위한 계절별 맞춤 식단과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전통 발효식품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